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이 할망구야. 이제는 제 세상입니다. 저를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결국 제가 이겼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모든 억압과 분노, 그리고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선아 씨는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어던져도 된다고 생각했죠. 이 사모님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연 들려드릴게요. 구독자님 즐겁고 행복한 날만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0대 후반의 김선아 씨는 오늘도 좁고 해묵은 방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외모가 무색하게도 그녀의 삶은 늘 어둡고 칙칙했지요. 변변한 직업도 없었고 집안 형편은 늘 가난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굴레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아 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여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아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구석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말이죠.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외모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거쳐 젊고 부유한 남성들이 자주 찾는다는 강남의 핫한 고급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이 투자는 그녀에게 있어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트레이닝복 한 벌을 고를 때조차도 그녀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몸매를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을지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헬스장에는 매일같이 화려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선아 씨는 그곳에서 땀을 흘리는 대신 사냥꾼처럼 주변을 조용히 관찰하며 자신의 먹잇감을 물색했습니다. 눈빛은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뜨거운 욕망으로 들끓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서 운동 중인 한 남성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다부진 체격, 잘생긴 얼굴은 물론이고 그가 지니고 있는 고가의 운동 장비와 옷차림만으로도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최민준 씨였습니다. 선아 씨는 그가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20대 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한 외모와 풍기는 분위기가 그녀가 꿈꾸던 이상형에 정확히 부합했죠. 민준 씨는 운동에 집중하고 있었고 주변 여성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마저 선아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선아 씨는 민준 씨에게 다가가기 위한 완벽한 각본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 뒤로 성공을 예감하는 싸늘한 미소를 살짝 지었습니다. 이제 이 꿈의 무대에서 그녀의 인생을 바꿀 드라마가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김선아 씨는 계획대로 최민준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민준 씨가 잠시 휴식하는 틈을 타 선아 씨는 일부러 민준 씨 근처에서 운동기구를 만지다 중심을 잃은 척 비틀거렸습니다. 물론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선아 씨를 부축했죠. 선아 씨는 깜짝 놀란 듯 가슴에 손을 얹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너무 덤벙거렸네요. 괜찮으세요? 선아 씨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늘게 떨며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훈훈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조심하셔야죠. 그는 선아 씨의 아름다운 얼굴에 잠시 시선을 빼앗기는 듯 했습니다. 선아 씨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가 자신의 외모에 호감을 느꼈음을 직감했죠. 그 후로 선아 씨는 매일같이 민준 씨와 마주칠 수 있도록 그의 운동 스케줄을 파악하고 맞춰 움직였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장하여 음료수를 건네거나 운동 방법을 물어보는 등 아주 조금씩 그리고 끊임없이 대화의 접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힘든 일상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청순하고 착한 여성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연출했습니다. 민준 씨는 선아 씨의 아름다운 외모와 밝은 모습에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선아 씨가 자신에게 접근하는데 어떤 계산도 없다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민준 씨에게 선아 씨의 꾸밈없는 듯한 순수함은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민준 씨는 선아 씨에게 먼저 데이트를 신청했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데이트가 거듭될수록 선아 씨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민준 씨의 소탈한 태도 뒤에는 엄청난 재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의 생활 방식과 친구들을 통해 은연중에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값비싼 선물을 아무렇지 않게 건네는 모습, 그리고 그의 집안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집안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선아 씨는 드디어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성취감과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고 선아 씨는 자신의 인생 계획이 구부 능선을 넘었다고 확신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논의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선아 씨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녀와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선아 씨에게 청혼했고 선아 씨는 예상했던 순간임에도 감격하는 척하며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은 이제야 비로소 이 지옥 같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충만했습니다.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준 씨는 자신의 부모님께 선아 씨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였기에 다소 긴장했습니다. 그는 선아 씨에게 부모님이 까다로우실 수 있으니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해 달라고 미리 부탁했죠. 하지만 선아 씨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종적인 예비 며느리라는 완벽한 가면을 준비했죠. 약속 당일 선아 씨는 최대한 검소하지만 단정해 보이는 옷을 입고 민준 씨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민준 씨의 집은 대궐 같은 규모를 자랑하며 집 입구부터 느껴지는 품격과 재력은 선아 씨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호화로운 풍경을 보고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곳이 곧 자신이 누리게 될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의 부모님인 최영호 사장님과 이정숙 사모님은 거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위압적인 모습과 범접하기 어려운 분위기는 선아 씨를 잠시 압도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민준 모인 이정숙 사모님은 선아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곧바로 날카로운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선아 양은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등 집안 배경과 직업, 학벌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선아 씨는 최대한 솔직하지만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안은 가난하고 현재는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만 자신은 곧 취업을 위해 노력 중이며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모님은 선아 씨의 대답을 들을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아 씨는 그들의 태도에 속으로 치를 떨었지만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꾹 참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공적인 입성을 향한 집념만이 가득했으니까요. 선아 씨가 돌아간 후 민준 씨의 집안에는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민준 모인 이정숙 사모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민준 씨를 거세게 다그쳤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떻게 그런 아이를 며느리로 데리고 올 생각을 해? 직업도 없고 집안도 보잘것없는 애를 우리 집안에 들이겠다는 거야? 사모님은 목소리를 높이며 아들의 선택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며느리감의 배경은 가문의 명예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민준 부인 최영호 사장님 역시 냉철한 사업가답게 이성적인 반대를 표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사업을 하는 우리 집안에 그 아이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해. 오히려 가문의 흠이 될 수도 있어. 다시 생각해 보거라. 아버지의 말씀은 단호했지만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선아 씨의 아름다운 외모가 아들의 눈을 멀게 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준 씨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아 씨가 돈이나 배경을 보지 않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선아를 정말 사랑합니다. 선아 씨는 배경은 부족할지 몰라도 마음이 따뜻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재산이나 배경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준 씨는 눈빛으로 자신의 결심을 확고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예상치 못한 완고한 태도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모님은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이렇게 강하게 꺾는 것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선아 씨를 아들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선아 씨와의 결혼을 향한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는 선아 씨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반대 속에서도 자신을 믿어주는 선아 씨의 순수한 사랑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은 극심했지만 민준 씨는 오직 사랑의 힘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준 씨의 완고한 태도와 끊임없는 설득에 결국 민준 부모님은 지쳐갔습니다. 특히 민준 부인 최영호 사장님은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사업에 집중해야 할 아들이 결혼 문제로 인해 계속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최 사장님은 체념한 듯 무거운 한숨과 함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이정숙 사모님은 마지막까지 반대했지만 남편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마음속에 선아 씨에 대한 경멸과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결혼이 결정된 후부터 선아 씨에게는 시집살이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모 이 사모님은 선아 씨를 만날 때마다 노골적으로 구박하고 모욕했습니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내 주제를 알아라.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아느냐. 두고 보자. 등의 비난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모님은 예비 며느리에게 온갖 무시와 경멸이 담긴 말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선아 씨는 민준 씨의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구박과 모욕을 꾹꾹 참아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눈물을 글썽이거나
기가 죽은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결혼만 하면 된다. 이 모든 치욕은 곧 끝난다라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사모님의 싫은 소리도 그녀에게는 그저 통과해야 할 관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모든 비난과 멸시를 결혼이라는 목표를 향한 에너지로 전환시켰습니다. 민준 씨는 선아 씨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겪는 고통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말리려고 노력했고 선아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아 씨는 민준 씨에게 괜찮아요. 민준 씨. 저는 민준 씨만 있으면 돼요. 라며 순애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민준 씨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는 선아 씨가 진정으로 자신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람이라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선아 씨는 민준 씨의 믿음을 이용해 결혼이라는 종착역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고 선아 씨는 구박받던 날들 동안 쌓아왔던 모든 울분을 폭발시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특급 호텔의 가장 호화로운 홀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거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선아 씨는 최고급 드레스를 입고 전속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 아래 눈부신 신부로 변신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가슴 벅찬 감격과 함께 싸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날이 드디어 왔구나. 선아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승리의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모든 구박과 모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할망구 그렇게 나를 무시하더니 결국 내가 이겼지. 선아 씨는 이제부터는 자신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부잣집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꿈에 그리던 호화로운 삶을 마음껏 누릴 상상을 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겉으로는 우아한 신부의 미소였지만 속으로는 성공적인 복수를 예고하는 듯한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직전 선아 씨는 대기실에서 민준 모인 이정숙 사모님과 마주쳤습니다. 이 사모님은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며느리감인 선아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마지막까지 선아 씨에게 따가운 눈총을 주며 결혼 후에도 내 처신 똑바로 해라. 한 번이라도 우리 가문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때 선아 씨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밝게 웃었지만 이는 승자의 여유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그녀의 마음속에 숨겨왔던 말을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이 할망구야. 이제는 제 세상입니다. 저를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결국 제가 이겼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모든 억압과 분노, 그리고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선아 씨는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어던져도 된다고 생각했죠. 이 사모님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아 씨의 충격적인 속삭임을 들은 이정숙 사모님은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될 여자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토록 못되고 악독한 아이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이 결혼이 그대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신랑 대기실로 급히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민준 부인 최영호 사장님과 아들 민준 씨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흥분과 격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선아 씨가 방금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보, 저 아이가 방금 나한테 이제 끝났어. 이 할망구야. 이제는 내 세상이다라고 속삭였어요. 저런 못된 아이를 절대 우리 며느리로 들릴 수 없어요. 이 사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영호 사장님은 평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선아 씨가 예의 바른 척하는 것 뒤에 숨겨진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는 잠시 주저했지만 이대로 결혼을 강행할 경우 벌어질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냉철한 판단이 섰습니다. 최 사장님은 곧바로 예식홀로 향했습니다. 막 주례사가 결혼을 선언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는 주례석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예식장의 모든 하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술렁거렸고 신랑 민준 씨와 신부 선아 씨는 당황하여 최 사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사장님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잠깐, 이 결혼은 무효다. 그의 외침은 정적이 감도는 예식장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못되고 나쁜 아이를 절대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들릴 수 없습니다. 최 사장님은 선아 씨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민준 씨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선아 씨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직감하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영호 사장님의 단호한 선언은 예식장을 순식간에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렸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계획이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자신의 자만심으로 인해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닫자 엄청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충격을 받았지만 어머니가 폭로했던 선아 씨의 말이 사실임을 깨닫고는 더욱 큰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의 배경과 재산만을 노린 냉혈한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순수했던 사랑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준 씨는 얼굴을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깊은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은 경호원들을 불러 결혼식 자체를 완전히 엎어버렸습니다. 그는 선아 씨에게 단호하게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선아 씨는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기에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 씨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아버린 민준 씨는 차가운 시선만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연기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민준 씨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아 씨는 모두의 비난과 멸시 속에서 예식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꿈꾸던 화려한 결혼식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비극적인 순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최고급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가 되어 텅 빈 거리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후 민준 씨는 선아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키려 했던 사랑이 결국은 거짓이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선아 씨는 다시 가난하고 볼품없는 자신의 현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과 잘못된 욕망은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한 남자의 순수한 사랑과 한 여자의 잘못된 욕망이 빚어낸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